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약 11분가량의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의 투자,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을 또 밝혔습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감성적인 터치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보통 기자회견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네.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괜찮았고요. 저는 이제 내용에 약간 주목을 해봤는데 K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진짜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뭐가 좀 잘못된 거를 내가 좀 이제 좀 바로 잡겠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 이번에 이제 탄핵 관련해서 광장에 나온 국민들을 영상에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이 국민의 어떤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과거에 이제 머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건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옛날처럼 제왕적 대통령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지층의 어떤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정치인이 그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네.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재명 전 대표가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이제 근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층을 좀 설득도 해가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선 후보부터 또 이제 현재로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좀 포용하고 통합하는 이런 리더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의 반대가 가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잘못된 걸 내가 바로 잡겠다. 이제 그런 정도 네. 의미라면 볼 것 같고요. 그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비전 선포식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내용을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기존 선언 방식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11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대목은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지금 세 번째 대선 출마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벌써 이제 세 번째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식상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세 번째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 출마, 내가 왜 세 번째 출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네.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면모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못 보던 이재명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아마 그러면은 금상첨화가 됐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새로운 면모 또는 새로운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지금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세 번째 도전을 한다. 뭐 그러면 유권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도 그렇잖아도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그걸 뭐 깰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2022년 대선 때 0.73%포인트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였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그동안 뭐 한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일 관계 개선 이런 잘한 것도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념 성향을 노출하면서 갈라치기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비상계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이렇게 대선 후보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고 지금 한 2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뭐 거의 다음 대통령으로 역설적으로 좀 밀어주는 것 같은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그렇게 지금 크게 2022년 대선판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던지고 막 몸부림을 쳐야 하는 판이지만 지금은 사실 여론조사 지형 보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본인 이미지를 좀 안정적인 정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 출마 선언도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바꿔 말하면 지금 이제 이번 선거는 좀 지키는 선거, 그렇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수비, 접근하는 수비형 무리하지 않는 인 거죠. 네. 네, 무리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중에 이제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비명계는 완전 개방형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특별 당규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류에서는 또 이번 선거를 지휘하는 쪽 입장에서는 반대에 좀 그 괴리가 큰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룰 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 것 같은지 최 의원님. 뭐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러나 뭐 지금 민주당이 경선 룰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아마 실제 유권자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룰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최종 주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룰 세팅을 놓고 뭐 치열하게 서로 다투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룰 자체에 대해서 뭐 김두관 후보는 뭐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실제 투표를 할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뭐 룰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든 그거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 김두관, 뭐 김동연, 김경수, 뭐 삼김, 뭐 이런 네. 이제 뭐 그 후보자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종 후보자에서 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지요. 그걸 지금 물론이다. 바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없잖아요. 뭐 왜냐면 이게 네.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처럼 뭐 어떤 뭐 예측이나 뭐 그런 그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꼭 거의 뭐 제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 완전 국민 경선은 당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선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좀 어떻게 정해질까요? 역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제 이재명계 그러니까 비주류 후보들이 그냥 100% 일반 국민 선거인단 등록받아서 하자 민심을 대폭 반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 좀 규칙을 약간 유리하게 바꿔서 나한테 좀 유리한 측면도 가져가고 또 일반 국민의 의사를 좀 우리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인다 이런 명분도 세우자 뭐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이재명 전 대표나 지금 주류 쪽에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당원 주권이라는 말을 자꾸 쓰죠. 네. 근데 사실은 당원 주권은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거지 당원 주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제 당원들의 어떤 주인 의식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냥 사실은 당권이죠. 당권 사실 당원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줄기차게 강조해온 면이 바로 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원 주권이 그 전에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때 이제 권리당원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들 의사를 20% 반영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선출에도 본래 원내대표는 의원들만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권리당원들 20% 정도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원들을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룰대로 권리당원들은 전원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등록받아서 하는 이 방식을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우대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 경선 때 막판에 정체불명의 선거인단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개 그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도 뭐 정확히는 실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종교 집단에서 약간 공작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보수 진영에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이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전 지사 등에 이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서태지 씨를 소환하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후보 등도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후보가 이제 무려 20여 명이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탄핵된 지 불과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경선에 좀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과 달리 그 확실한 일강 체제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나가서 대선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시도지사들 간에는 이 기회에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체급 올리기 이런 차원에서 지방선거용으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네. 도전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이거는요 저는 뭐 많든 적든 하여튼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흥행의 정도가 이제 어디까지 육박할 것이냐 그야말로 증폭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네.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민주당과는 좀 다른 북적북적대는 분위기의 대선 경선판 이건 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역대 이제 대선에서 한 당에 이제 소속된 후보가 20여 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그 전에도 뭐 기억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과거에 뭐 구룡 뭐 이런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길게 보시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계속 세 분,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탄핵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난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들도 아까 이제 최 의원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선 이후에 그 유력 대선 주자가 어쨌든 되고 나면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대구시장 이제 다시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분은 이제 당권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당권을 노리는 분들 이제 이렇게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네.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이번에 뭐 당선되겠다 하는 목표가 없이 벌써 그 여러 가지 생물학적 연령도 있고 그런데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저는 뭐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서 뭐 본인이 뭐 기대 충족 안 된다. 그럴 경우라도 저는 당권을 노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그 이제 상위에 있는 뭐 이제 한 1, 2, 3, 4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4명으로 압축하잖아요. 그때 그 4명에 드는 사람 정도는 아마 당권을 노리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성 기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경선 도전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장기적인 앞날을 생각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이렇게 놔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력 주자들 보면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한테 뭔가 좀 호소를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전통의 보수 정당이 좀 합리적 보수로 이렇게 좀 재탄생을 해야 미래가 있을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보수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경선이든 뭐 본선이든 관계 없는데 아무튼 집권 경험이 많이 있는 보수 정당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 도전자들이라면 어떤 합리적인 보수를 위한 어떤 명분과 가치 이런 걸 좀 놓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1차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하고 2차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50으로 2명을 압축한 뒤에 3차도 역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후보별 유불리를 이 방식에 적용해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보기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명, 2명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심과 민심에서 서로 완벽하게 다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세력들은 민심에서는 꽤 높은 지지를 받지만 네. 당심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 후보들 간에 그 명확하게 이 득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국민 생각으로 뽑는 1차 4명 뭐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 지금 뭐 그냥 보통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뭐 그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 네. 그다음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꼽히는 거 아닐까요? 네. 아마 그 정도 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후보 토론회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명으로 압축하고 나서 토론회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기존 여론조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네. 이제 1차 컷오프 할 때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네. 이를테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위험해요.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제가 정치인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좀 걱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4명이 2차 경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 추세 같아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그냥 최종 결선 없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왔던 이른바 비윤계, 그러니까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약간씩 아주 작은 흐름이지만 어쨌든 상승세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그 흐름을 잘 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최종 이사경선에서 선전 여부가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행으로서 지명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완규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하고 네. 대통령이 완전히 고리된 상태하고 저는 좀 권한 행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그 판단으로 지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명이 합당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절차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까지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헌법 27조 1항에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헌법 소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처분 신청은 한 3, 4일이면 일단 1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이게 임명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음 주 초반 정도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어느 쪽이 옳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싸울 일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또 이완규 후보자 자격 논란도 좀 한 30초 정도씩 짧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고 뭐 또 법제처장을 네. 하시는 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파면됐는데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내란에 관련이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황 증거고 이제 지금 수사기관에 이제 입건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뭐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내란에 대해서 뭐 동의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파면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아직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나경원, 이철우, 윤상현, 전한길 이런 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퇴거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관저 정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손을 들어주면 그게 그 후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국민의힘 경선 윤석열 영향력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의원님.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재탄핵 이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 전에 탄핵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정치로 떠미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한덕수 재탄핵 민주당의 딜레마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